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보통 고위 공직자들은 어떤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고 또 조사를 받을 때, 감찰을 받을 때 사표를 내면은 사표가 수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현직 신분에서 징계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꼼수로 사표를 내고 물러나면은 조사를 하기가 어렵죠.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나중에 징계로 가는데, 민주당 정치권이 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민주당은 꼼수로 이 탈당을 해버립니다. 어떤 당의 윤리위 이런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꼼수를 탈당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비판 여론이 일어나실 때 탈당을 했다가 나중에 또 슬그머니 복당을 하는 그런 그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 김남국 코인 스캔들의 김남국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는데 김남국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총회가 열리기 한 2~3시간 전에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총회가 참 허접해버렸죠. 허접해졌죠. 당원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탈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출당을 하든지 이런 식의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도부도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도부와 한통속, 지도부라는 것이 김남국이 본인의 보스로 모시는 이재명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 김남국 스캔들은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오늘 일면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코인 스캔들을 첫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인데, 김남국 방탄 탈당, 민주당 자체 윤리감찰 진상조사 중단, 김남국 코인 의혹에 잠시 떠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와 짜고 무력화했다. 잠시 떠난다. 곧 돌아온다. 지도부가 다 짰다. 그리고 윤리감찰하라. 이재명 지시를 했는데, 이재명도 참 이렇게 되면은 좀 허망하게 돼버렸죠. 윤리감찰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던 김남국이 민주당 진상조사, 긴급 윤리감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직전에 탈당을 해버렸다. 그래서 코인 거래 내역 공개 이런 건 안 했죠. 그리고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 탈당, 방탄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히려 방탄이다. 이 자료 공개도 안 하고 하니까. 방탄 하면은 그 이재명이 거의 전매 특허죠. 그런데 그 방탄을 신복, 김남국도 방탄을 위해서 탈당을 했다. 그래서 당 차원의 조사, 감찰, 사실상 종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절차란 것도 없습니다. 종결 절차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남국이 짜고 다 뭉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김남국 전 기자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본인에게 우호적인 김어준 그 프로에만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변명을 하고 하는 그 일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잠시 떠난다. 이 잠시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과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본인이 이 당을 떠나고 또 당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응원을 받고 이래서 다시 복귀하고 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걸 정치 공세라고 합니다. 무슨 새신의총 이것을 원래 돈봉투 사건 때문에 새신의총을 열기로 했었죠. 그런데 2시간 남기고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새신의총을 앞두고 나온 최악의 반새신 행각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 이재명 의총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하지만 당의 초기 사건의 초기 위원적 대처, 넉장 대응을 두고 이재명 사퇴 요구도 나왔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사퇴 요구 뭐 계속 이재명 본인의 문제 때문에 계속 나왔고 또 돈봉투 때도 나왔고 이번에는 김남국 때문에 또 나오고 했는데 뭐 끝까지 버티고 있죠. 뭐 옥중에 가서라도 공천을 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어제 뭐 4시간인가 뭐 했다고 하는데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오면 기사 하단에 있습니다. 지도부 넉장 대응에 당이 다 죽게 생겼다. 의원총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재신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쓴소리를 막 쏟아냈는데 지도부가 자고 오면하고 넉장 대응해서 당이 다 죽게 생겼다. 이재명 대표가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당 대표니까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은 참 잘못됐네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금 쇄신의 칼을 휘두릅니까? 본인이 쇄신의 칼을 맞아야 될 대상인데 서울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계죠.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도 앉아있는데 정치를 오래 할 테니 길게 보고 지금 결단하라. 이런 취지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단하라. 사퇴하라. 대표직 내놔라. 그런 이야기지만은 뭐 콧방귀도 안 끼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김남국 코인 이 문제는 뭐 김남국이 코인을 한다는 소문은 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파다했는데 뭐 그런데 코인이라는 것이 한 가령 몇 천만 원 정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뭐 한 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국회의원이 젊은 국회의원이니까는 다른 그 또래들이 많이 하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주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봤는데 이렇게 이 금액도 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또 범법 혐의가 많은 것들 뇌물을 받아서 정치 자금이든 뇌물이든 받아서 그걸로 코인을 시작을 해서 100억대까지 불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국회의원직을 이용을 하고 무슨 뭐 인사청문회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도 순간순간 나와서 또 코인을 하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어마어마한 그런 코인 중독자, 코인 좀비인 줄은 몰랐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알고 있었다. 특히 이재명의 친위 그룹인 7인회 또는 철음회 쪽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철음회가 금수완박, 이재명도 이재명의 그 강경파 지지 모임 철음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죠. 아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코인 도박을 거의 하는 김남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게 범법 혐의가 되는데 그런 정도인 줄 알면서 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을 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뭐 이런 또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선일보 오면 하단 기사입니다. 이 최강욱 짤짤이는 코인 철음회는 알고 있었나?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최강욱 같은 철음회입니다. 철음회가 한 20명 되는데 철음회 최강욱이 작년 4월 28일 날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죠. 화상회의를 하다가 이 화상회의에 김남국의 얼굴이 잠깐 안 보이니까 화면을 쭉 띄워놓고 회의를 하는데 잠깐 안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XX를 하고 있느냐? 발음을 좀 더 들으시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의혹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 특히 그 회의에는 그 화상회의는 여성 보좌관들도 참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느냐 뭐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시 최강욱 의원실에서는 그 해명을 짤짤이를 하고 있느냐고 말한 것이다. 짤짤이. 과거에 학생 때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동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원수를 통해서 해명을 했죠. 근데 그때 해명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명이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징계, 당윤리 심판원에서 그런 이 성적인 발언을 회의식장에서 했다 해서 징계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한참 심의가 됐는데, 처음에 이 6개월 정도 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그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악재가 됐다. 이래서 당시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은 최강욱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고, 최강욱은 인정 못한다 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 재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심 청구가.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윤리심판원이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짤짤이 이상 가는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자, 그런데 실제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짤짤이가 맞다. 그런데 그 짤짤이가 그냥 학창시절에 하던 그 짤짤이가 아니고 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상회의 중에 잠시 사라졌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코인, 또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최근에 보도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잠시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또 심지어 그 헬로윈 참사 대책회의에서도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그 코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화상회의에서도 들락날락 하면서 코인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강욱이 다 알고 화상회의에서 잠시 사라지니까는 또 짤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맞다. 자, 그 이야기인데, 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가 작년 8월 25일에 최강욱과 인터뷰한 내용을, 최근에 코인 논란이 일어나니까는 지난 12일에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최강욱은 뭐라고 하냐면은,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이 얼굴을 안 비치는 거다. 그 순간 마침 코인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최강욱은 코인이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어서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가상화폐를 말하는 코인은 동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짤짤이는 동전으로 하는 도박이니까, 코인 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짤짤이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8월 달에 인터뷰에서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 투자를 했다. 코인 값이 올랐다고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은 팔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올라서 더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밖에다가 해버리면 불똥이 김남국에게로 튈 것 아닌가.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리심판원에 최강욱이 그렇게 소명을 했겠죠. 내가 이게 그 코인 논란이 될까봐 언론에는 밝히지 못하지만은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짤짤이라고 한 것이지 무슨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다. 자, 윤리심판원이 그럼 그걸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덮어야 되겠구나 해서 6개월 동안 지금까지도 다음권 정지 6개월이라는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재심 청구를 해서 소명을 들으면서 이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다. 그러면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죠. 이재명부터, 당대표 이재명부터. 그리고 이 짤짤이 발언을 했다는 작년 4월은 그때 김남국이 위믹스를 팔고 신생 코인을 사던 때였다. 김남국 나름대로 바쁠 때였죠. 바쁠 때입니다. 무슨 화상회의, 그때 무슨 대책인데, 코로나 대책인가 무슨 화상회의인데, 거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죠. 그 겨를이 없는 거죠. 자기
그 위믹스 또 팔았으니까 또 새로운 코인을 사든지 뭐 받든지 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장경태라는 그 의원 있죠. 항상 그 말도 안 되는 설화를 일으키는 장경태도 이 철험의 멤버인데, 장경태가 2021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의원에게 말하는 게 지금 녹화가 돼서 방영이 됐습니다.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은, 남국이 형이 최고지. 남국이 형은 10억 넘게 재산이 그 비트코인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것도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 시점은 김남국이 주식 파는 돈 9억 8천만 원을 코인 투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기입니다. 뭐 믿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식 판 돈을 걸로 집어넣었는지조차도 지금 의심이고, 어디서 로비 대가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법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미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최강욱, 장경태 의원은 모두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앞장서는 철험의 소속이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철험회가 김남국의 코인 유혹을 못 본 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김남국이 코인 좀비고, 그래서 회의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회의할 때도 한 정신 팔려 있고,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팬들끼리니까, 특히 이재명이 계속 감싸니까는. 그런데 이재명도 김남국에게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았죠. 자기를 위해서 대선 때 온라인 소통 단장 하면서 NFT 기반으로 하는 무슨 뭐 법안, 가상화폐 법안을 뭐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본인은 그게 맞는 말인가 하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김남국 본인의 축제를 위해서다, 돈벌이를 위해서였다. 뒤통수를 세게 맞았는데, 그럼에도 계속 김남국을 보호하는데, 이재명 안에 이너서클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덮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일보 사면 기사는 이겁니다. 논란, 출당, 탈당, 복당, 민주당 잔기술의 역사, 반복되는 소나기 피하기 꼼수. 민주당은 어떤 일만 벌어지면은 탈당, 출당했다가 다시 복당하고, 그렇게 복당하기 위해서 또 당에 충성을 하고, 당이라기보다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고, 대표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당자들 복귀 위해 충성 경쟁을 한다. 민영배, 검수완박법 위에 탈당, 꼼수 탈당을 했죠. 그러고는 윤석열 정부 공격에 앞장을 서서 특별 복당이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양이원영 출당 4개월 만에 돌아와 투기 의혹 김원걸 복당 진행 중, 돈봉투 송영길 윤관석 이승만 명예 회복한 후 당에 돌아오겠다, 이러면서 탈당을 했죠. 자, 근데 명예 회복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김남국 코인 때문에 묻혀 있지만, 묻혀 있는 게 큰 사건이 두 개죠. 하나는 이재명 본인의 사부를 있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돈봉투. 묻혀 있다기보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하지만은 언론의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그런데 이 돈봉투, 그러니까 이 돈봉투 사건은 돈을 준 의원들, 그리고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관석과 이승만 곧 내일부터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러면 소환되면은 그 다음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테고, 그러면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가겠죠. 돈을 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돈을 준 두 사람은 확실합니다. 거의 윤관석과 이승만이죠. 이 기사는 이 동아일보 사회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돈봉투 의혹 이승만 16일 윤관석 18일 조사, 돈봉투 살포 과정 등 추궁할 것, 송영길 전 보좌관도 영장 검토. 자, 무소속, 지금은 탈당해서 무소속이죠. 이승만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를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승만과 윤관석을 각각 16일, 18일, 한 사람은 내일 부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윤관석도 부릅니다.
이렇게 일정을 조율을 했는데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돈봉투 살포 과정,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자, 국회의원 명단, 이거 거의 살생부입니다. 받은 사람들. 이 안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음의 소속, 7인의 소속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전당대 직전, 봉투 20개,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 6천만 원을 국회의원들 10명에서 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건 그 녹취록에 나왔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 봉투 전달 대상을 두고 누가 돈을 받았느냐,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강래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에서 본인은 또 빠져나가면서 윤관석이 안다면은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관석이 알 거다. 뭐 국회의원이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윤관석이 그 돈 봉투를 받은 사람, 윤관석이 줬으니까 받은 사람을 알 거다. 그러니까 윤관석을 취조해봐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보셨죠? 그때 노웅래, 이재명 하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은 그 본회의 날짜를 정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럼 그때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범죄 혐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의 법대로에 지난 주말에 출연을 해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것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면 하단 기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여전히 공공기관은 문재인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노릇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데 밑자락을 깔아놓고 퇴임을 해버렸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 보시면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에 63%가 문정부 임명, 기관장은 71%. 이런 겁니다. 임원의 32%, 기관장 22%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임원은 10명 중에 3명, 기관장은 10명 중에 2명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고, 나머지는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문재인맨들이, 충청파들이, 이 농공행상, 문재인 정부 탄핵의 농공행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여당 정책기조와 엇박자, 여당에서는 정책기조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방해다, 이렇게 요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전 같은 경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5개 발전사 회사의 기관장 모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 정성일 최근에 사의를 밝혔죠. 그렇지만 한전 사장, 전 정부에서 초대 간세청장을 지낸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차장은 2021년 문재인이 임명을 해서 2024년까지가 임기다. 내년까지 다 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습하는데 손발이 되어줘야 될 공공기관장들마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명백한 국정방해다. 이 말은 이 자료를 정부로부터 받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톡 보시면, 기시다. 윤 대통령과 신뢰 깊어져 신시대 열겠다. 국내 언론 최초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특별 대담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회장이죠.
그래서 기시다가 과거사에 대해 가슴 아프다 이 발언을 했죠. 한국에 와서. 그 발언은 이런 의미다. 뭐냐.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제 솔직한 생각을 추구한 것이다. 그때 본인의 개인 생각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이 있고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추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G7 참석하기 위해서 19일부터 21일 일본을 간다. 그래서 한미일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자, 오늘 조간 딱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